논어 42번째 시간으로 옹야편 1장 2장 시작하겠습니다. 1장입니다. 자왈 옹야는 가사남면이로다. 일단 여기서 A로 끊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중궁이 문 자상백자한데 자왈 가연이 간하니라. 중궁활 거경이 행간하야 이림 기민이면 불역 가호이까 거간이 행간이면 문에 태간호이까. 자왈 옹지연이 연하다. A를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옹은 남면하게 할 수 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남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걸 보고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해서 선생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하지 그 사람은 간하다 이렇게 했어요. 중궁이 대답하기를 경에 있으면서 간하게 행동을 하면 백성들에게 간하게 행동을 하여서 백성들에게 임한다면 그게 옳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게 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에 거하면서 간하게 행동을 하면 너무 간한 게 아닐까요? 라고 이제 대답을 했더니 너의 말이 옳다. 제가 이상하게 해석을 했는데 알고 있습니다. 이 다른 판본에는 이제 A와 B를 이제 구분해서 요거를 이제 1장으로 잡고 요거 이제 2장으로 잡았는데 그 주자는 이걸 하나 묶은 거죠. 옹야가 남면하게 옹야를 시킬만 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남면하게 할 자질을 좀 증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를 묶은 것 같아요. 중궁은 뭐 앞에 나왔지만 그 덕성으로 이름이 높은 제자고 굉장히 공자 아꼈던 제자죠. 몇 명이 있습니다. 안회 덕이 높았더니 중궁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남면은 일반적으로 임금이나 천자나 제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면은 자기 남쪽을 보고 딱 이제 쓰는 게 이제 임금이나 천자, 제후니까. 근데 이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게 경대부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남면을 하게 한다면 이제 경대부들도 이게 고위직. 그래서 이게 천자, 제후, 대부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어느 거에 얘기를 해야 될지가 조금 문제가 되죠. 경대부라 그러면 큰 문제는 없어요. 그냥 고위직에 할만 하구나 이게 되는데 이게 천자나 제후 쪽으로 이제 의미를 주게 되면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중궁에 대해서 이 공자가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2번을 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궁이 자상백자에 대해서 물었죠. 자상백자. 이 사람이 지금 누군지는 미상입니다. 미상인데 아마 이름으로 보거나 아니면 뒤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 아마 은자, 장자의 언급이 이 비슷한 이름이 언급이 돼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은자 계통의 사람이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중궁이 이제 물은 거죠. 선생님 자상백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공자가 가하지 그 사람은 간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이 장에서 핵심은 이 간자에 다 모여 있습니다. 지금 중궁이 거경이 행간, 그 다음에 거간이 행간, 문의 태간, 간자를 갖고 지금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자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어요. 가를 겨우 괜찮다, 겨우 허락하는 말로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 사람 간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뭐 그 정도면 마지못하러 겨우 허락한 건데 이 간자는 우리가 보통 간자 간결하다 할 때 많이 쓰는데 여기서 간은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죠. 그 제자들이 돌아가야겠다. 귀여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간하다 썼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로 크다라는 뜻이 쓰였거든요. 간결하다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자가 볼 때는 이 가하다는 게 약간 미진하다.
완전 썩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정도면 됐지 뭐. 사람이 지금 커, 대범해,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중국이 대답하는 거죠. 백성을 다스릴 때, 이 인민이라고 그랬죠. 인민은 백성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치민이랑 같은 뜻이에요. 백성을 다스릴 때는 자기는 공경하는 태도로 지내면서 이 대범한 태도로 백성들에게 베풀면 그때서야 가하다고 할 수 있지. 자기의 평소 행동도 간하면서 백성들에게 너무 대범하게 행동하면 이거는 과하게 대범한 게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말을 듣고 네 말이 맞다고 허락을 한 거죠. 근데 주자의 말은 이게 가를 그렇게 해석했지만 어떤 사람은 이 가짜를 가사남면을 받는 말로 본 거예요. 그 사람은 자상백자가 어떻습니까? 앞에 말을 받아서 남면할 만한 사람이야. 왜? 가나니까. 대범한 사람이거든. 크게 본 사람이거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 자질이 있어. 이렇게 본 거죠. 거기에 중국은 이제 경과 간을 묶어서 지도자의 자질은 물론 대범하게 정치를 해야 되지만 자신마저 그렇게 막 얽매이지 않고 대범하게 소탈하게 행동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간보다는 자기 자신의 몸가짐은 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맞아, 그렇게 하면은 좀 태간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을 한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은 정치를 할 때 백성들에게 널리 얽매임 없이 크게 큰 틀에서 정치하는 게 맞긴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고 경을 하면서 그것이 확산돼서 대로 나타내는 건 괜찮지만 뭐 탁 튀었다 그러나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중국은 생각을 했던 거죠. 공자는 거기에서 인정을 했고, 다시 말해서 중궁의 견해를 보면 중궁을 남면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그 자질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몸가짐은 평소에 조심하고 경하지만 다스릴 때는 그렇게 너무 얽매이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만 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는 정치를 할 때 어떤 큰 원칙을 통달하고 있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다시 앞에 장으로 돌아가면 옹야 가사 남면은 옹야를 대부의 자리에 있게 할 만하다가 아니라 천자나 제후의 자리에 있게 할 만하다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정치의 원칙을 통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중궁했을 때 거경이 행간하야 이림기민이면 불역 가호할 때도 이 가짜도 괜찮다가 아니라 그로 하여금 남면하게 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렇게 보면 이게 말이 되게 보면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 간단한 말이 아니라 또 통치 원칙에 대한 통찰력,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죠. 또 하나는 중국이 공자를 굉장히 닮아서 일종의 제가 저번에 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어 유희라고 했어요. 나쁜 뜻이 아니고 간자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간자에 크다, 간결하다, 대범하다, 뭐 작은 일에 얽매이지 않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말을 갖고 지금 말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공자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간을 경하고 간하고 컨트라스트 시키고 태간이란 말 갖고 왔고 이 앞에 간이란 말을 명제로 걸었고 이게 남면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뭐 간결하다는 얘기에서 통치 원칙의 그 대범한 이것까지 쭉 연장시키는 이 어법은 공자가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공자의 어법을 되게 도덕적으로만 읽어서 이상해지는데 이 고름의 중궁이 공자를 잘 배운 측면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중궁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그 간 대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학에서 양이란 말을 하죠. 우리 보통 국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량이라고 얘기해서 사람의 그릇을 얘기를 하죠. 유학에서 덕량이라고 얘기해요. 덕의 그릇이 크다. 뭐 덕량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덕량이 작은 사람은 그냥 필부인데 이 덕량이 큰 사람은 이제 통치의 자질까지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통 간주를 한단 말이에요. 이 중궁이 덕량이 큰 사람이
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간 문제도 이제 덕량하고도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그 뒤에 가면 순자가 이 재밌는 이 사람인데, 그분이 그 중궁을 얘기할 때 반드시 공자와 중궁을 같이 묶어서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는 공자와 안혈하고 짝을 짓는데, 수제자를 안혈 얘기하는데, 순자는 특이하게도 공자와 중궁을 얘기를 하죠. 그 묶은 이유가 바로 덕량 때문에 있어요. 덕량하고 묶어서 공자와 중궁을 동일선상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굉장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순자의 경우는 그 공자의 적통을 중궁이 이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논어에서 의외로 중궁의 그림자가 작아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 왜 그런지가 이게 수수께끼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아내와 더불어서 토론할 만한 문제인데, 공자의 제자 중에 덕성이 높은 제자들이 의외로 그림자가 옅어요. 우리가 높이 평가해도 불구하고. 이게 논어로 있는 아주 재밌는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은 그때 나온 대로 언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보겠습니다. 애공문 제자 수기 호학인이 있고 공자 대왈 유 안회자 호학하야 불 천노하며 불이과하더니 불행 단명사이라 금야즉 무하니 밈은 호학자야니이다. 애공이 질문을 했죠. 제자 가운데 누가 호학했습니까? 배우기를 좋아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셨습니다. 안회라는 사람이 배우기를 좋아해서 화를 딴 데다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지 하지 않았는데 불행히 명이 짧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호학하는 사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재밌는 말이죠. 아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딱 호학지사로 딱 얘기를 하죠. 여기서 호학에 대해서 공자가 재밌게 정의를 내리고 있죠. 호학하는 증거로서, 아니 그 결과로서 뭡니까? 불천노하고 불이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똑똑한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해놓고 그는 백과사전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주의 진리를 파고 이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학문을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화를 딴 데로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두 번 되풀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윤리적 측면의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에서 공자가 우리 나는 십실지읍에서 충실한 사람은 있겠지만 나같이 호학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공자가 스스로 자평을 공야에서 마지막 회에서 딱 내렸는데, 그때 공자가 한 호학도 이 호학이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보통 학문을 한다 그러면 박학한 사람, 브리테니카 사전에 머리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 외국어를 10개 한 사람, 이게 호학이거나 학문을 한 사람 얘기하는데 공자는 그거랑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얘기죠. 공자 제자가 똑똑한 사람이 많았는데 공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학한 사람을 아직까지 그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에는 공자가 또 안타까움이 스며 있는데 이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뒤에 아내의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자의 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 사건 이후의 얘기죠. 이게 분명히 공자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 보면 지금도 그 슬픔이 가시지 않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상실감이 여기 아주 크죠. 이제 저기에 보면 주자주에 보면 이때 아내가 30살, 32세인가 30여 세의 단명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사실 따져보면 그렇지 않아요. 안회가 공자보다 한 35살가량이나 30세이고 공자가 70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나이 차이가 이게 맞춰보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기의 중리제자열전 거기에 보면 이제 조사 일찍 죽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문헌상으로 조사 일찍 죽었다 할 때 그 조사라는 의미는 50 이전에 죽은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주자 같은 경우는 이 천재의 죽음, 이런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이렇게 투영이 돼서 나이를 너무 이렇게 줄였죠.
노나라로 공자를 부른 게 70세 즈음이고 귀국해서 2년 후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연하니 35세나 30세 연하니까. 그래서 뭐 그렇다고 일찍 죽지 않은 건 아니지만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가 느낄 건 호학이라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과 다르다는 것, 또 하나는 이 공자의 맨 마지막 말에 스민 어떤 안타까움, 이것을 읽어내는 게 이 장을 읽는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42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